안녕하십니까. 파인트리 치과 오철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본딩제 선택입니다. 수많은 본딩제가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떤 본딩제를 써야 할지, 그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딩 에이전트의 선택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런 본드들을 많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쉽게 뭔가를 붙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치과 접착은 만만치 않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치과의사협회, 경기도 치과의사회, 저희 치과,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한국접착치의학회, 아원아카데미 등이 있는데요. 이런 조직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때 조직은 잘 굴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5 가맥스가 2015년 9월 12일에서 13일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접착에 관한 특집과 디지털 덴티스트리, 보험에 관한 특집, 세 가지 특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의 전에 본 강의에 있는 재료나 기구를 포함해서 연자는 어떤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술 한잔 얻어먹은 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사용하는 기구일 뿐이고요. 여기에 있는 재료 이외에도 아주 훌륭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고 나서 많은 업체들이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본딩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HN 린스 어데시브, 셀프 H, 유니버설, 그다음에 GI 세면을 이용한 본딩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GI 세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본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본드처럼 멋있게 딱 타겟을 설정한 다음에 그 타겟을 공략하는 그런 본딩제의 선택에 대한 강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본딩제를 쓰는지 일단 분류를 해보면 예전에는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이렇게 분류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번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3스텝, 2스텝, 1스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애칭 전략에 따라서 HN 린스냐, 셀프 H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텝에 따르면 3스텝은 애칭 프라이밍 본딩을 따로 하는 거고요. 1스텝은 이것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HN 린스냐, 셀프 H냐, 혹은 최근에 나온 유니버설이냐. HN 린스는 예전에 토탈 H라고도 했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접착제를 보면 회사마다 HN 린스, 셀프 H, 유니버설 이렇게 다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제품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접착제란 과연 근본적으로는 무엇인가? 흔히 후배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거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게 아직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돼지표 본드 같은 그런 만능 본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접착제란, 치아에서의 접착제란 치아 부분 그리고 우리의 수복물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덴틴, 상아질은 친수성 기질입니다. 하이드로필릭하고요. 우리의 수복제는 대부분 하이드로포빅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붙이면 돼지표 본드로 붙이면 안 붙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어주는 접착제, 즉
하이드로필릭 포션과 하이드로포빅 포션을 붙일 수 있는 접착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착제가 결국 형성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H&인스 어드헤시브, 즉 토탈 H 어드헤시브를 보면 3스텝, 2스텝 이렇게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뭐 H&인스를 따로 하고 프라이밍 따로 하고 본딩 따로 하는 가장 초창기에 그런 형태이고요. 2스텝은 H&린스를 하고 나서 프라이밍과 본딩을 같이 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접착제가 가장 힘이 셉니다. 그리고 이 접착제 시스템은 직접과 간접 수복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에치 어드헤시브는 2스텝하고 1스텝으로 나누는데요. 이것은 에칭을 안 하기 때문에, 에칭을 본딩 자체가 하기 때문에 인산을 적용하고 수세를 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삭제하고 덮여있는 스미어 레이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치아의 민감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에칭을 하고 나서 수세를 하고 그리고 그 물의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웹본딩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핸들링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덴틴 본딩 스트렝스는 좋고요. 그런데 이게 본딩제 자체가 산성을 띠고 있어야만이 접착이 되기 때문에 간접 수복물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나멜 본딩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에나멜을 에칭해주는 테크닉을 사용하면 더 좋은 결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유니버설 어드헤시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셀프 에치 어드헤시브입니다. 그런데 H&린스나 셀렉티브 에나멜 엣지 이 모든 테크닉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니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셀프 엣지나 H&린스나 셀렉티브 에나멜 엣지 이것들을 다 장점으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대부분 직접과 간접 수복물 모두에 사용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제품들이 앞다투어 출시되었습니다. 원레이어 셀프 에치 어드헤시브 초창기에 원스텝 본딩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친수성이고 이게 투과성 있는 막의 형태를 막의 성질을 가지면서 불안정하고 결합력이 떨어지고 빨리 분해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사용하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어드헤시브는 결국 같은 거지만 그런 점들을 좀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극복한 원리는 결국 본딩 층을 조금 더 소수성,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세대 본딩제, 즉 원스텝 본딩제들의 문제점인 물로 인한 짧은 수명이라든가 접착이 안 되는 점 이런 것들을 개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의 성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레진, 그리고 기능성 단량체, 그리고 희마, 그리고 솔벤트, 에탄올이나 아세톤이나 물을 사용하죠. 이런 것들과 함께 포토 또는 케미칼 이니시에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펑셔널 모노머라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셀프 에치를 하려다 보니까 인산을 쓰는 대신에 산성인 단량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제품들이 다양한 펑셔널 모노머를 썼었는데요. 제일 좋은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특허에 묶였다가 최근에 풀렸는데요. 그것이 요즘 대부분 유니버설 접착제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10MDP라는 건데 이 MDP는 화학식이 저렇게 생겼고요. 저게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하고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결합력을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합니다. 저게 10MDP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이라는 접착제가 탄생이 된 거고요. 결국 하이드로포빅 해야만 다른 수복물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 하이드로포비시티가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pH는 이 정도로 낮기 때문에 덴틴을 에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펑셔널 모노머들이 왜 저렇게 강한 결합력을 보이는지 연구를 했죠. 요시다가 발표한 논문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 사진을 관찰해 보니까 MDP들이 저렇게 크리스탈라인 레이어링을 합니다. 나노 레이어링, 층을 형성해서 서로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도 화학적 결합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결합력이 형성이 되고 콜라겐들을 하이브리드 레이어에 있는 콜라겐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MDP 나노 레이어링 이것이 유니버설에서는 핵심이고요. 이 저 나노 레이어링은 결합력을 증진시키지는 않지만 결합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덴틴의 마일드 셀프 에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에나멜에 대한 결합력은 인산 에칭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로는 선택적으로 에나멜을 에칭해주고 덴틴은 마일드 셀프 에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MDP는 실리콘 옥사이드에도 붙고 다른 옥사이드에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지르코니아나 메탈하고도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만능 접착제처럼 대주표 본드처럼 요즘 모든 접착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니버설이나 원스텝 어드헤시브를 쓰다 보면 셀프 큐어 액티베이터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산성이어야만이 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본딩 자체가 굉장히 강산입니다. 그런데 듀얼 큐어 레진이나 셀프 큐어 레진에는 산 염기 반응으로 중합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이 산성이다 보니까 그 레진들의 염기성과 반응을 해서 중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셀프 에치 본딩 에이전트에서 셀프 큐어 액티베이터가 필요하고요. 예외적으로 산도가 낮은 그런 본딩 에이전트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듀얼 큐어 액티베이터는 원스텝 셀프 에칭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실패를 했고요. 코어 재료라든가 시멘트 재료를 사용할 때 본인의 접착제가 7세대 즉 원스텝 셀프 에칭 어드헤시브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유니버설 어드헤시브의 성분을 다시 한번 보면 모노머 비스GME 그리고 펑셔널 모노머 MDP 그리고 물이 들어있고요. 희마, 솔벤트, 그 다음에 중합 게시제와 중합 억제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의 성분을 잠깐 살펴보면 물은 펑셔널 모노머가 산성을 띠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만 산이고 염기고 이온이 헬이 되기 때문에 꼭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들어있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것을 물을 결국 우리가 접착을 바른 후에 라이트 큐어링을 하기 전에 중합하기 전에 완전히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에어 드라이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마라는 성분은 상이 분리되지 않도록 다른 물이나 비스GMA나 펑셔널 모노머나 에탄올, 솔벤트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주로 솔벤트로는 물이 있기 때문에 에탄올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무슨 알코올 계열인데요. 뭐 부탄올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스텝 셀프 에치가 예전에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되게 저렇게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본딩제 속에 들어있어서 그걸 충분히 날려버리지 못하면 본딩을 중합하고 나서 물이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본딩제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한 저게 얇은 삼투압 막처럼 작용을 하거나 해서 물이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있어야만 산성을 띠기 때문에 물이 많은 본딩제들은 충분히 드라이를 하지 않으면 물방울이 생겨서 결국 본딩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은 저런 걸 좀 극복을 했고요.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니버설이라는 건 결국 그래서 토탈 H나 셀프 H에 다 쓸 수 있고, 특성으로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를 오래 시켜야 됩니다. pH는 낮고요. 그래야 셀프 H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듀얼 큐어나 셀프 큐어 액티베이터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 중화형 레진이나 사용할 때는 저런 것을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MDP는 상당히 본딩을, 접착 자체를 수명을 길어지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에나멜이 있다면 셀렉티브 애칭을 해주는 것이 더 접착제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접착제는 그럼 과연 영구적인가? 그렇진 않죠. 레진이 가수분해되거나 레진 모노머가 잘 침투를 못하거나, 그리고 콜라겐, 하이브리드 레이어에 콜라겐이 분해되거나 접착제가 수축을 하면서 본딩이 파괴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본딩이 물론 오래 쓰게 하려면 콜라겐 분해를 막아주거나 박테리아 침투를 막아주고, 그 시링키지를 수축을 줄여주고 모노머를 잘 침투하도록 하는 그런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콜라겐의 분해는 본딩의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콜라겐이 분해되면서 본딩의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분해하지 않도록, 저 콜라겐 분해하는 효소가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티네이스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효소이고요. MMP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본딩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MMP는 주로 우리가 인산 애칭을 하면서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을 막아주는 방법은 클로렉시딘을 적용하거나 벤조알코늄 클로라이드 등 이니비터를 발라주는 방법이 있고, 애칭을 안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유니버설 어드헤시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을 충분히 날려보내줘야 되고요. 그래서 pH는 산성이어서 자가 중합형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MDP가 들어있기 때문에 본드 듀러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본딩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제가 내린 결론은 저렇게 에나멜이 많은 부위에는 HN 린스 어드헤시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3스텝이든 2스텝이든 통법대로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가장 강력한 본딩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에치 어드헤시브는 저렇게 캐비티가 큰 경우 덴틴이 많이 노출된 부분이죠. 저런 데는 센시티비티 예방과 산으로 인한 안 좋은 효과,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셀프 에치 어드헤시브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고요. 그러나 원스텝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유니버설 어드헤시브는 저기 둘 다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7세대의 장점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7세대 대신 사용하시면, 7세대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이. 그래서 셀프 애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 애칭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것들을 뭐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니버설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전치부라 할지라도 저렇게 덴틴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셀프 해칭을 쓰는 것이 더 이론적으로 더 좋겠죠. 그래서 원칙은 에나멜은 애칭을 하고 덴틴은
마일드 셀 패칭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저런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이 에천트인데요. 에천트가 잘 흐르지 않는 비스코시티가 높은 그런 에천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딩의 기본은 밀폐입니다. 본딩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뚜껑을 열어놓으면 솔벤트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본딩이 불안정해지고 본딩의 효과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유효기간과 개봉한 날짜를 확인을 하고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 본인의 본딩이 어떤 본딩인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설명서대로 하되 적용 시간을 조금씩 더 해주는 것이 본딩에 좋고요. 그래서 결국 에어드라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본딩이 강한 에어에 치아 표면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까지 완전히 말려줘야 솔벤트들이 다 날아가서 완전히 하이드로포빅한 반짝반짝한 그런 상태가 돼야 결합력이 좋아집니다. 또 제가 쓰는 접착제를 저는 가끔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치아를 블럭 같은 데 심거나 잘라 가지고요. 저기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딩제 중에 하나입니다. 날짜가 써 있죠. 그리고 항상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한번 본딩제가 뚜껑 열어놓고 하거나 하면 그 다음 치아들은 다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딩제를 적용하고요. 본인이 하시는 방식대로 일단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히 컴포짓 에진을 올려서 중합을 한 다음에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본딩제마다 저렇게 레진 내에서의 프랙처가 일어날 정도면 일단 레진의 본딩의 접착제는 접착 능력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딩제 선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